시계열 영상 처리하는 데서 이 어른이라고 남들은 다 받아주는데 뭐. 아니 괜찮아.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0시간짜리 부장 다시 해봐. 여기 친구 애들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공간정보공학과의 박수홍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를 끝으로 정년 퇴임을 맞이하신 이유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선 교수님께서는 공간정보공학의 개념조차 희박했던 1990년대 초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1994년에 본교에 부임하셔서 요즘은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하는 내비게이션, 원격 탐사 등과 같은 분야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공학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한 산학 연구를 통하여 학문 발전과 산업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교수님의 지식과 열정은 학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셨으며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교실 밖에서는 공과대학 부학장, 정보통신처장 등과 같은 주요 보직을 역임하시며 학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선배 교수님으로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우리 모두를 더욱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며 학문적인 성장과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장애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유선 교수님 정년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사모님, 그다음에 은종이, 승종이, 은종이 가족들에도 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유선 교수님의 공로의 반은 맞추면 모든 일의 반은 가족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유선 교수님 축하드리는 만큼 가족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유선 교수께서 저희 상사셨어요. 일을 정말 잘 하세요. 학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명쾌하고 단호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상사로 제가 이유선 교수님을 말하는데 전혀 서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학교에 오는데 교수님께서도 가끔 학교에 오셔가지고 여태 하듯이 점심 같이 식사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하는 걸 계속 해서 인생의 끝까지 반려자로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에 제가 감사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그 기회를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유선 교수님하고 한 20년 정도 같이 학과 생활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 숫자 1이라는 의미,
또 최초라는 의미, 그거의 무게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지리정보, 공간정보 특성화학과에 1호 교수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모든 풍파를 겪으시면서 지난 30년간 그 무게를 견디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공간정보는 정부에서 매년 산업 통계를 내는 공식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그 누가 뭐라 해도 공간정보를 이제 독자적인 학문으로 그 영역을 아주 공고히 하고 넓혀가고 있는 이기성 교수님은 제가 뵐 때마다 참 선비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소탈하시고 또 정부나 이런 뭐 기관에 굴하지 않으시고 또 호통을 치실 때 호통을 치시고요. 그리고 후배 교수들한테는 굉장히 넉넉하셨습니다. 베푼 것도 많이 베풀으셨고요. 제가 닮고 존경하고 싶은 친형 같은 교수님이십니다. 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인하대에 부임했을 때 이성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교수, 마음대로 살아라. 학교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고 아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너무 뭐라 그럴까, 저한테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 후배 교수님들한테 그 말씀을 뭐 다 못 해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 교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이기성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기성 교수님께는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사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사모님, 여기도 아드님, 따님 말씀만 듣고 사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퇴임 후에도 그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좀 차근차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양력을 1971년 불광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예, 저건 잘못되었습니다. 1774년인데 1974년 대성중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대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90년에서 92년까지는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진흥형 국토정보혁신사업단의 센터장을 맡아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 대한원격탐사학회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산림청, 국립환경연구부, 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그리고 녹조근정원장, 대학원장상, 그리고 연구업적입니다. 워낙 연구업적이 많으신데요. 주요 논문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국내외 논문을 합해서 대략 한 70여 편 이상을 200여 편 이상의 국내외 학술 발표를 하셨고요. 2권의 저서도 1996년 원격탐사연구실이 발족이 되었고 학사학위 6명, 석사학위 3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Tell me you love me, tell me that you're mine again. Tell me you won't run away. Turn like the seasons turn back to me once again. So go away. Turning and swirling and whirling round you.
1994년도에 인하대학교 항공탐사공학과 첫 번째 교수로서 이규성 교수님께서 부임하시고 교수님의 열정과 전문성은 저에게 큰 영광과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사실 학문적인 성장과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수님 수업에서 처음으로 항공사진, 위성영상 접했습니다.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와 이 이론과 기술을 배우면서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때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 입학해서는 교수님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좀 익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규성 교수님께서는 수업 중에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는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대답해보려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수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교수님을 좋아했습니다. 1994년 과에 유일하신 교수님으로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저희와 처음이신 교수님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과에 가장 잘생기신 교수님으로서 친근하게 인생의 선배 느낌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신 교수님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의 헌신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생 가치 있는 선물이 되었고 이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깊게 남지만 교수님의 여행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교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에 들어서면서 교수님의 행복과 안락함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생 대표로서 전해드립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30명의 석사와 6명의 박사를 배출했던 원격탐사연구실의 선후배님들을 대신해서 감사글을 올리겠습니다. 퇴임을 앞두시고 어떤 심정인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월급날 받아 마음이 무겁지 않게 되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내셨을 등록금으로 받는 이 월급이 당신에게는 항상 책임감의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을 받은 만큼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항상 돌아보셨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영구적으로 매우 엄격하시고 날카로운 스승이셨으나 주간회의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와 반주를 하시며 동네 어른처럼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원 기간에 저희가 매주 배운 것은 많은 전공 지식이 아닌 연구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접근 방법 등이었습니다. 대학원 선후배님들이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리틀 이규성 교수님 같아서 좀 잠깐 이렇게 훅 놀라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썼던 문구를 카피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규성 교수님, 당신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밥벌이가 아닌 즐기시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원격탐사연구실 졸업생 1동. 보실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 앞에 우리 저 학장님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김선아 박사까지 저한테 너무 좋은 말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솔직하게 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을 ABCD로 시작하는 4단어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A인데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돌사진입니다. 64년 전에 찍은 제 사진. 그래서 제가 돌 때서부터 저 때의 인생은 제가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그냥 빨리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머리 기르는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르고 다녔는데도 별로 제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누가 군대를 갔다 와야지 어른이 된대요. 군대 생활 가서 한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는 군대를 3학년 마치고 늦지막히 군대를 갔었는데 전역할 때쯤 돼서 이 어른이라고 남들은 다 받아주는데 뭐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뭔가 돌아다니고 싶은데 주변에 눈치도 없고 그래서 명목은 공부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저희 유학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학과 사무실 앞에 대학원생들 사진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아, 대학원생이니까 이게 좀 어른 대접해주느라고 사진을 갖다 붙이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때 대학원으로 가서 뭐 처음 공부라는 걸 시작해 봤는데 다행히 공부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대학원 때도 했었어요. 심지어 박사과정까지 들어가서도 내가 꼭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박사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박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셋이 됐을 때는 내가 뭐 어른이니 어른이 아니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니까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법적으로는 성인일 거예요. 다 어른들. 근데 과연 어른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특히 저 뒤에 우리 재학생들은 본인이 어른인지 아닌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빨리 어른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환경이 됐든. 그 다음에 B는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B입니다. 이 B가 제 대학교 졸업 학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1등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공부도 1등 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운동이 뭐 잘하는 게 있어서 운동으로 1등 해본 기억도 없고 그냥 어정쩡하게 계속 B로 살았습니다. 근데 B로 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편해요. 내가 꼭 A로 될 그러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B로 살면은 B에 만족하고 살자 하는 그걸로 살았었습니다. 저기 제가 주례를 맨 처음에 쓴 게 저 9학번에 저 이석재랑 94학번에 김종숙이 둘이 결혼할 때 맨 처음 내가 가서 주례를 썼는데 그때서부터 마지막으로 주례 쓸 때까지 많이 벌라고 노력하지 말고 덜 쓰고 살라고 하라 노력을 하고 그게 훨씬 세상 사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잔을 우리가 계영대라고 합니다. 저 앞에 계자는 경계할 계자고요. 가운데의 영은 찰영자입니다. 가득 차는 거를 경계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차면은 넘치지가 않아요. 밑으로 물이 차가 빠지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잔인데 그래서 저 말을 나름대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에 우리 학생들한테 B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A로 사시고 1등으로 사세요. 근데 이런 방식도 있다 하는 그거. 뭐 그 사진도 많이 보여줬는데 제일 저한테 맞는 뭐 운동이랄까 그게 그냥 걷는 거예요. 제가 걸었던 것 중에 뭐 제일 좋았던 걸음은 혼자서 한 열흘 가까이 히말라야 가서 이렇게 혼자 걸은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한 열흘씩 혼자 걷다 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잘 안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같이 걸어볼까 늙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겁게 산 그런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직업이죠, 직업. 그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직업이 돼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 거죠, 직업.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특히 저 뒤에 우리 재학생들은 이게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박사 학위를 마치고 나서는 별로 선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쨌든 뭐 공부하는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도 연구원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연의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직장이나 직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인하대학교 오리라는 확률은 요만큼도 못했었어요. 요만큼. 제가 인하대학교 온 거는 연구소에서 아침에 일하기도 싫어서 그 당시에 연구소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은 커피 한 잔 놓고 신문 읽는 게 연구소에서 맨 처음에 출발하는 일이었었어.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뭐 그 당시에 우습 뽑는 게 이렇게 신문 광고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하대학교에는 제가 뭐 갈만한 과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쭉 보는데 항공탐사공학과라는 데가 있고 이런 광고가 뜬 거예요. 뭐 해서 보니까 내가 이거 조금은 공부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우연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신문을 안 봤으면은 지원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도 아마 지원을 안 했을 거예요. 아침에 신문 한 장 본 게 제 인생을 어떻게 여기 인하대학교로 오게끔 해줬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제가 뭐 쭉 강의한 내용, 뭐 연구한 내용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건 너무 길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연구 실적을 내지 못했던 분야고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라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 원격 탐사 배운 기억 다 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RGB 칼라 합성할 때 이게 근적외선 밴드, 중적외선 밴드, 그 다음에 가시광선 밴드를 해서 RGB로 해서 합성합니다. 그 초음각 영상에서 하다 보니까 이 중적외선, 단파 적외선 영역의 그 신호값이 우리가 굉장히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게 가장 다양한 지표물의 특성을 굉장히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칼라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파 적외선의 어떤 신호 특성을 조금 더 밝혀보고자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크게 밝혀낸 건 없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저한테는 제일 잘 보이는 칼라 조합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학교에서 생각했던, 관심이 있었던 굉장히 테마는 시계열 영상 처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시계열 영상을 우리 집 애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 시계열 영상 처리하는 데서 초기에는 레이더 영상밖에 사실 시계열 영상을 처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침수된 지역, 침수됐다가 회복된 지역 이런 것들이 특성이 잘 나타나죠. 그 후부터 시계열 영상 쪽에서 모디스 데이터랄지 AVHR 데이터랄지 최근에 정주궤도 영상이랄지 뭐 이런 측면에서 시계열 영상에서 어떻게 조금 더 정보를 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많이들 연구를 했습니다. 29년 딱 만으로 29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도 그때 책상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진짜 쓰고 있고. 바뀐 거라고는 제가 몸무게가 좀 늘었고요.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됐고 컴퓨터가 바뀌었고 한 일이 똑같습니다. 제 솔직한 감정은 굉장히 홀가분해요. 심지어 군에 있을 때 저녁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그만큼 좀 교수라는 직업이 저 나름대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중국 가려고 중국 비자 신청하는데 거기도 직업을 쓰래. 그래서 직업을 그냥 티처라고 썼습니다. 우리말로 쓸 때는 교원이라고 이렇게 직업을 써놨어요. 교수라고 쓰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은퇴하시고 나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하면은 그냥 은퇴한 노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누구나 다 뭐 자기 캐리어, 뭐 일하는 삶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쉽게들 다 유추하겠죠. 그래요? 저는 이제 죽는 거. 저는 그 죽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일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떠나 보내다 보고 저 같은 경우 한 40대 후반서부터 내가 내년에 죽을 수도 있고 후년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자꾸만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좀 터부시하고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네팔에 가서 일부러 이 화장터에를 찾아갔었어요. 2시간 동안 이분들은 뭐 힌두교의 풍습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하루 이내에 다 화장을 하게끔 하는 게 풍습입니다. 그거는 그 지역의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부패하기 전에 빨리 태운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한 2시간 동안 혼자 가만히 앉아서 재밌는 거는 이 많은 지금 시신이 2구가 있는데 많은 분들 중에서 우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면은 삶이 더 풍부하다고 그러죠. 누구나 다 죽는 건 아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잘 못 느끼고 삽니다. 저는 이제 책임질 일을 다 마쳤는데 유일하게 남은 책임은 제가 잘 죽는 책임밖에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경남 통영에 박경리 씨 기념관을 한번 갔습니다. 나오니까 이 박경리 씨 동상이 있는데 전 동상보다 저 밑에 글귀 보고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래서 저분이 시를 한 편 발표를 했어요. 다 늙어서. 근데 이 시가 옛날에 그 집이라는 시로 해서 2008년 4월에 그 현대문학지에다가 시를 발표를 하셨는데 저게 저분 마지막 작품이 됐어요.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집과 노인이 돼서의 감성을 이렇게 시 한 편으로 써놨는데 이 시의 맨 끝마무리에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저는 박경리 씨처럼 그렇게 모진 세월은 안 살았습니다. 근데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시 쓰시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시를 발표하고 한 달 후에 돌아갔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걸 알아서 저런 시를 쓰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나이도 그렇고 뭐하니까 본인이 지금 언제 죽어도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신 건지. 그래서 저는 아직 좀 버릴 게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구실 짐도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버릴 거 다 버리고 나면은
이 심정으로 남은 기간을 좀 살고 싶은, 결국 이제 지금서부터는 내가 이제 잘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건 적건 죽는다는 생각을 항상 좀 갖고 사시면은 삶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겪는 거죠. 누구나 겪는 거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고 직업을 갖고 이제 늙어서 죽는 그 과정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똑같은 과정인 거고, 가운데 B는 뭐 여러분들 각자의 철학으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듯하고, 실질적으로 이 퇴임사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감정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는 굉장히 홀가분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맙다는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대학원 입학 남자 1호입니다. 대학원 때 저희 교수님 그 매주 토요일마다 주간회의 엄청 빡세게 하셔가지고 바로 위에 6개월 앞에 선배가 2번이나 쓰러지고 정말 너무 핵심을 짚으시고 하니까 이거 정말 사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너무 좋았던 게, 교수님이 또 회의 끝나면 제가 2년 석사하는 동안 한 번도 같은 데를 가지 않았어요. 식당을 늘 맛집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걸 사주셨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정말 참 특별하다, 참 스승님이다 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확신이 차게 됐고요. 또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특별한 추억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교수님 하나만. 제가 그 대학원 때 교수님 댁에 방문했는데 저희 처대를 데리고 갔는데요. 제가 마침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가 응가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 화장실에서 다 닦아가지고 기저귀까지 채워놓으시고는 저한테, 자기야, 응가하면 이렇게 해라.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특별하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앞으로라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글씨가 작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감사패 이규성 스승님, 지난 30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교육 발전에 정진하신 교수님의 삶의 존경을 표하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큰 가르침으로 교육 발전에 정진하신 교수님의 삶의 존경을 표합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주옥 같은 시간은 우리 제자들의 가슴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간직될 것입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영광된 자리를 맞이하여 교수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깊은 가슴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2일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원격탐사연구실 제자 1동. 네, 다음 선사까지 다들 한 말씀씩 하시는 분위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추억들 있지만 제가 그 당시 국민대학교의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대생인 제가 그 자연과학을 하는 특히나 이학하는 친구들은, 근데 저는 물리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한테
저 좀 뽑아주세요, 인하대학교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흔쾌히 진짜야? 오고 싶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교수님의 그 감사한 마음 이어받아서 저희 제자들 더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아 계시는 교수님들의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감사패입니다.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공간정보공학과의 교수로서 1994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9년간 우리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기여해 주신 공적이 크므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6월 22일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진 일동. 감사합니다. 와 졸업생들께서는 이렇게 합창을 해주시고 의형 2학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옆으로 넓게 퍼져서 쓸게요. 옆으로. 앞으로 나올게요. 팀 뒤로 나올게요. 팀장님 뒤 연결도 앞으로 나오실게요. 팀장이랑 잘 바꿀게요. 팀장이 뒤로 가고. 하나, 둘, 셋. 마지막 보이시게 후딱 한 번만 이렇게